일단 그 뮤테이션 하기 전에 미리 그 제가 양해를 구해야 할 게 뭐냐면, 제가 모든 거는 이 백엔드로 빼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백엔드로 빼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뮤테이션과 쿼리를 처리하는 거는 그 백엔드라는 디렉토리 안에서만 관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뮤테이션 특성상 저도 뭐 뮤테이션을 많이 써본 게 아니라 가지고, 뮤테이션의 특성상 이거를 백엔드라는 디렉토리로 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무한 루핑 문제도 있었고, 화면이 계속 돌아가지고 막 안 바뀌었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IDM 패스워드 디폴트 어드레스라는 그 이 컴포넌트 안에서 뮤테이션을, 그 유즈 뮤테이션을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중점은, 쿼리 같은 경우는 그냥 쏴줘서 이제 받아오기만 하면 됐었던 문제인데, 뮤테이션은 그게 아니고, 해당 유즈 뮤테이션을 썼을 때 뮤테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함수가 따로 나와요. 아폴로에서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함수가 따로 나와서 그 함수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함수를 그 백엔드라는 디렉토리에서 이제 빼서 작업을 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곧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설계 자체가 조금 엉키게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폴로 그래프QL을 썼을 때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식을 좀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백엔드라는 디렉토리에 빼서 이제 뮤테이션을 쓰는 것이 아니라 IDM 패스워드 디폴트 어드레스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쓰겠다라는 것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죠. 자, 여기에서 처음에 그 임포트,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뭘 집어넣는다? 아폴로 클라이언트에서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유즈 쿼리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유즈 뮤테이션을 써야 돼요. 일단 GraphQL 넣고 그 다음에 유즈 뮤테이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뮤테이션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raphQL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GraphQL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set user라는 거를 따로 만들 겁니다. const set user에서 gql 에서 이렇게 두 개 쳐줘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미콜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쿼리가 들어갈 쿼리문이 들어갈 건데, 정확하게는 뮤테이션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뮤테이션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일단 그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뭔지 알죠? 포스트 그래프 파일 그 그래픽QL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삭제를 좀 하도록 하고요. 맨 처음에 이런 화면이 떴었잖아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 쿼리가 아니라 뮤테이션 플러스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크리에이트죠. 크리에이트인데, 크리에이트 뭡니까? 메뉴입니까? 메뉴 아니다. 오더입니까? 오더 아니다. 크리에이트 뭐 하겠다? 크리에이트 펄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사용자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눌러봤을 때 다음과 같이 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를 테스트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테스트 패스워드 라고 했을 때 실행을 시켜보면 널이 뜰 거고, 이것이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테스트라고 떴죠. 이거는 그대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워주도록 할 것이요. 이렇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티어 어디 있나?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중복된 거가 떴을 때는 어떤 식으로 뜰 것인가? 여기 어시스턴트 0603의 비밀번호만 다르게 쳐볼게요. 이런 세임 아이디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테스트 패스워드 했을 때는 에러가 뜰 것입니다. 에러 메시지 duplicate key value violated unique constant 어쩌고저쩌고 뜨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에러를 캐치해서, 그 에러일 경우에는 뮤테이션에서 실행했을 때 에러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알람을 띄우면 되겠다.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써야 될 뮤테이션은 이게 맞고요. 이게 맞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써야 될 뮤테이션 이게 맞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써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써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끌고 옵시다. 컨트롤 C 하고 여기에서 컨트롤 V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V 해주고 예쁘게 자리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용자가 입력을 했으니까 그 입력 데이터가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 그 입력 데이터가 어디에?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뮤테이션 이름에 my mu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my mutation 말고
따로 번호 합시다. create person이라고 똑같이 이름 지어줄게요. 똑같이 이름 주어줄 것이 있고 이 create person에 들어갈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정을 해줄 건데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 자, 처음에 user id는 string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콤마 안 찍습니다. 패스워드는 string이다.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디폴트 어드레스도 스트링인데 널 값인데 왜 이렇게 해주지? 널 값이니까 일단 널 값도 넣으라는 거예요. 널 값도 넣으라는 거여서 일단은 이거 자체가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나누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널 값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널은 아니죠. 정확하게 널은 아니고 공백 값이긴 한데 이게 들어가면 DB에서 널이 될 거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두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두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create person에서 여기서 인풋을 뭐라고 쓸 거냐면 user id를 이렇게 두지 말고 여기서 뭐라고 쓰면 될까? user i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자가 create person이라는 이 뮤테이션 안에 파라미터를 집어넣을 건데 이 파라미터에 이 user id라는 이 파라미터가 뭘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입력이 될 거예요. 여기 입력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건 뭐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에 그 대신에 패스워드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폴트 어드레스라고 써줍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디폴트 어드레스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깔끔하게 맞춰졌죠. 일단 우리가 GraphQL 쿼리문은 생성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뮤테이션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생성은 했어요. 이제 그걸 써먹으면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 내려봐서 자 여기서 맨 첫 줄에 써주도록 합시다. 여기에 일단 setUser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안 쓸 거예요. 여기에 일단 주석으로 써두도록 할게요. 이거 setUser라는 거 다른 걸로 받을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 다 드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use으로부터 만들어진 setUser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쿼리 쓸 때하고는 달라요. user 쿼리 쓸 때랑은 달라요. 우리가 user mutation이라는 거를 쓰면 하나의 함수를 줄 건데 그걸 통해서 뮤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쿼리랑 달라서 그래. 이 다른 방식이 제가 백엔드로 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이 안에 넣기로 결정을 한 이유예요.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자, 어떻게 썼냐면 콘스트에 우리가 setUser라는 함수를 받을 거예요. 콘스트라고 쓰면 안 되죠. setUser라는 함수를 받을 거예요. 리턴 값으로.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라고 써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use mutation인데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기 이거 적으면 되겠지. setUser 이거. 여기 이걸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공식 문서에 보면 쓰는 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직접 써드리면서 쓰는 겁니다. 공식 문서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건데 이 안에는 뭘 넣을 거냐면 여기에 에러 핸들러 넣을 거예요. 에러 핸들러. 그러니까 에러를 일으켰을 때 방금 전에 봤죠. 아이디가 중복이 됐을 때 on 에러 그 다음에 여기에 에러라고 써주고 이렇게 알람 on을 써주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는 알람을 실행시켜라. 그러니까 에러가 일어나면 알람을 띄워라 라는 것이고 일단은 setUser라는 함수를 받았어요. 이걸 통해서 뮤테이션을 한다. 여기서 사실 이 데이터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에러와 로딩을 함께 받아서 쓸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데이터만 쓰겠습니다. 데이터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에러 로딩은 지금 이 상황에선 쓸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코딩하다가 그 상황에 맞게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기억 안 나면 쿼리를 보시면 되는데 유저 쿼리 실행시켰을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에러 로딩이 던져지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에러하고 로딩은 필요가 없고 데이터만 쓸 거예요. 이 데이터는 쓸데없는 데이터만 뭐라도 던져줄 건데 뮤테이션이니까 쿼리라면 데이터를 우리한테 필요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던져줄 거고
그 뮤테이션이 성공했을 때는 어떤 의미 없는 어떤 데이터를 던져줄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그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여기 회원가입을 눌러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에러가 아니라 데이터가 있으면 통신이 성공했고 뮤테이션이 성공을 했고 뮤테이션이 성공을 했으니까 회원가입에서 메인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메인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쓸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send user라는 함수를 받았는데 이 함수를 통해서 뮤테이션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 뮤테이션이 뮤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리턴하는 하나의 함수가 send user라는 함수가 내가 지은 이름, 내가 지은 send user라는 함수가 그거를 조작을 할 거라고요. 뮤테이션을 실행을 할 거라고요. 봅시다. 말이 어려운데 뮤테이션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send user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선언문으로 쓰지 않죠.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어느 상황에 쓸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느 상황에서 쓸까? send user라는 거는 join해서 쓰면 되겠다. join해서 둘 다 뭐라도 입력했을 경우에 send user를 쓰잖아요. 내가 이미 적어놨죠.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 가져가고 send user라고 쓸 것인데 send user에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면 여기에서 variable이라고 쓰세요. 이거는 따로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user id는 뭐라고 쓸 거냐? id라고 쓸 것이고 여기서 user id는 뭡니까? 여기서 user id는 여기에 user id죠. user id라고 들어왔죠. 그럼 그 user id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당 id를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겠죠. 여기 보면 variable에 user id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그 다음에 패스워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폴트 어드레스라고 제가 썼어요. 디폴트 어드레스는 어드레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ID 패스워드 어드레스, 사용자가 입력한 ID 패스워드 어드레스를 어디에 보낸다? 유저 ID 패스워드 디폴트 어드레스로 보낼 것이다. 실패했을 경우에는 알람을 띄운다. 그러니까 유저 쿼리 쓸 때는 안 그랬는데 유저 쿼리 쓸 때는 그냥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이제 쓰는 거였고 그 해당 데이터가 여기에 리턴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실행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줄 것이고 이 함수를 갖다가 써야 된다고요. 알겠죠? 설명이 깔끔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유저 뮤테이션의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줄 것이고 함수뿐만 아니라 데이터 에러 로딩도 같이 줄 것인데 함수를 줄 것이고 그 함수 이름은 내가 맘대로 지을 수 있고 그 함수를 사용해서 뮤테이션을 실행을 시킨다. 결국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is assigned value never used. 이거는 무시를 하도록 하죠. 데이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자, 테이블 플러스 이렇게 켜보면은 옆으로 당길 수 있나? 예, 옆으로 당겨보죠. 내가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어시스턴트 0603에 아무거나 쳐볼게요. 회원가입 실패 떴죠. 회원가입 실패. 어시스턴트 06 아까하고 달라요. 어시스턴트 0603이 이미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실패가 된 거예요. 이미 중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시스턴트 0603을 똑같이 썼을 때 뭐라고 떴었어요? 아까 전에 duplicate key value violate 어쩌고 저쩌고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러를 받아서 그 에러를 어디에서 받았는데 그 에러를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에러를 어디에서 받았는데 여기에서 send user에 지금 보시면 on error 에러 핸들러에서 에러가 일어나면 뭐 하라고 했어요? 내가 알람을 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알람이 실행된 경우라고요. 둘 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집어넣었지만 해당 아이디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알람이 여기서 켜진 거라고요. 어려워요. 천천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테스트 123 아이디를 테스트 123이라고 치고 패스워드를 패스워드 123으로 칠게요. 그 다음에 기본 배달 주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제주도 이렇게 넣어보죠. 회원가입했을 때 일단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뜬다고요. 자, 테스트에 123에 패스워드 123에 제주도라고 회원가입이 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회원가입이 되었다. 지금 조인을 지금 펄슨을 보면은 지금 한 명의 회원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적으로 코딩한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데이터라는 걸 받아왔을 때는 어쨌든 성공을 했다는 뜻이고 이 성공을 한 상태에서 화면을 넘겨주면 되겠다, 그죠? 제가 이 전체 코스 강의하면서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이거를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 해도 깔끔하게 설명을 하려 해봐도 사실 제일 힘들어요.
제가 뮤테이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용법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뮤즈 뮤테이션을 썼을 때는 set 유저라는 함수와 데이터 로딩 에러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set 유저라는 함수를 통해서 뮤테이션 조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에러가 일어나면은 그 에러는 어디서 한다? on 에러에 이 에러 핸들러를 통해서 알람을 킨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화면을 메인으로 넘긴다 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깔끔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 일단 다음 시간에서 드디어 메인 화면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